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이라는 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가족 상담에 관한 방송이나 SNS에서 가족에 대해 하소연하는 글을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많은 사연들은 저의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더군요. 아무래도 우리는 가족을 리스크의 요소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015년에 일본에서 가족 또요 야마이 가족이라는 병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일본의 전직 NHK 아나운서로 이후 프리캐스터, 지필 활동과 강연을 하는 시모주 아키코는 170페이지 정도 되는 작은 문고판 책을 한 권 출판합니다. 저는 이 책이 출판되었을 때 서점에서 발견하고는 바로 사서 읽었는데요. 일본이라는 사회를 생각할 때 이러한 책의 제목과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인이라면 지독히도 가리고 싶고 부정하고 싶은 가족 내부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책이기 때문입니다. 시모주 아키코는 화가가 되고 싶었던 아버지가 조부모님의 바람대로 육군 장교의 길을 걷게 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으로 일본이 전쟁을 끝내면서 그녀의 아버지가 국가를 위해 일했던 충성심은 의미 없는 일이 되고 그에 따른 명예도 실추되고 또한 할아버지 시대로부터 내려오던 가치관이 완전히 엎어지는데 그 위에 사회로의 재진입이 막히면서 사회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괴리감, 소외감, 자괴감 등으로 인해 점차 폭력적으로 변해가는 아버지의 모습, 또 비정상적으로 딸에게 집착하는 어머니와 거의 인연을 끊다시피 하며 살아온 지난날을 회상하며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사실은 어떻게 가족이라는 존재를 들여다보고 또 어떻게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시모주 아키코의 삶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족이라는 난제를 놓고 그녀는 오랜 세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게 틀림없습니다. 80이라는 나이가 다 되어서야 어떤 결론에 다다르는 것일까요? 그녀가 이 책에서 지적한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른들이 보아서 착한 아이 중에 제대로 된 아이란 없다. 그녀는 아이는 어른의 가치관에 반발하면서 성장하는 것이라고 믿고 있죠. 사이가 안 좋은 가족 안에서도 올바르게 크는 아이가 있다. 가족의 기대는 최악의 부담이며 스트레스이다. 유산을 남겨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 돈이 엮이면 가족이라도 검은 속내가 드러난다. 부부라도 완전히 서로 이해하는 법이란 없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 말고 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은 한심하다. 그래봐야 자랑이거나 험담. 남의 가족과 비교질. 우리 식구한테만 좋지 혹은 우리 식구가 안전하다면야 뭐 어때? 그녀는 이 항목에 대해서 재난이 많은 일본 사회의 한 단면을 꼬집었습니다. 남은 재난을 겪었지만 나는 피해갔으니 대놓고 기뻐하지는 못해도 숨어서 휴, 럭키 라고 속삭이는 모습들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이러한 성향은 전쟁에서도 그렇고 국제사회의 난민 문제에서도 그렇고 너한테는 일어날지 모르지만 당장 나한테 닥치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러거나 말거나 뭐 아무래도 좋다 이러한 행태이죠. 가족에게 버림받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 항목에 대해서 그녀는 가족과의 인연을 끊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옛날에는 사회가 가족을 보호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고 어린이가 잘못하면 어린이 꾸짖는 공통적인 가치관 속에 살았었죠. 그러나 현대사회는 어른이라는 점만으로는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나이로 서열을 따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나 할까요? 세상은 국경이 사라져서 글로벌 사회 속에서 경쟁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그에 따라서 우리들의 아이들도 경쟁 사회에 미리미리 대처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낙오될 지경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든든한 보증서는 역시 부모의 자산입니다. 부모의 자산과 권력을 딛고 일어서는 편이 훨씬 수월합니다. 그리하여 자산이 많은 가정의 아이들과 어른은 모두 안녕하며 평안한 삶을 이루는 구조가 되었죠. 이런 부모의 자산이 없는 자식들은
본인의 능력과 재능으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야 함은 물론 옛날 가치관을 고집하는 부모의 노후까지 책임지기를 강요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른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느냐 흙수저의 문제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물려줄 자산이 없는 부모일수록 전통이니 무난히 하여 자식을 옥죄며 때로는 자신의 힘겨웠던 삶을 자식으로 하여금 보상하도록 강요하여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가 변하는 만큼 재빨리 가치관이나 사회 풍습이 따라가지 못한 병폐일까요? 가족 간에는 범죄도 발생합니다. 이 그래프들은 2017년 한 해만의 통계인데요. 과연 이런 사건 건수가 보통 범죄의 수준일까요? 뚜껑을 열어서 하나하나의 사건을 살펴보면 그 중에는 가해자가 사실은 오랜 시간 피해자였다는 예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잠재적인 가해 행위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꼭 물리적인 폭력이 아니어도 이기적인 언동, 깐죽거림, 비아냥, 욕설, 이러한 언사는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감을 유발하고 장기간 듣게 되면 우울증을 유발시키며 자존감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이러한 언어폭력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은 본인도 모르게 익숙해져서 자신이 피해자였음에도 가족 내 서열이 높아지면 자신의 가족에게 거부감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내에서 체력적으로 약한 아내나 또 가족 내에 서열이 낮은 자녀들은 필터 없이 그대로 물리적인 폭력이나 폭언에 노출되면서 그로 인해 새로운 피해자를 생산하는 부정적인 행동이 대물림되며 세대를 이은 악순환이 시작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 중에 어느 순간 이성의 끈이 끊어지면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인 행위는 외부로의 노출 자체가 어렵기는 해도 발생 과정에서 얼마든지 가족끼리 지적하고 외부의 도움을 받아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단지 가족이라는 특별한 범주로 해석하면서 외부인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의식이 있어 마치 그런 사실이 없던 것처럼 위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면서 서로를 핥히고 상처주며 상처받는 현상을 눈감아 왔고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시모주 아키코가 말하는 가족이라는 병을 우리 모두가 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남성성, 여성성에 따른 사회적인 역할이 명확하던 때와 달리 여성이 경제활동을 통해 남성과 동등하게 사회의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전과는 다른 가족 패턴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결혼이란 두 성인의 만남이라는 결혼 당사자의 의식이 높은 데에 반해 아직 한국의 기성세대는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라는 부모 세대의 가치관 또한 강하게 작용합니다. 집안이 엮이면서 두 성인은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서로 협조하고 보듬고 개선해 나가기보다는 집안의 요구와 맞물린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경험담이 인터넷 등을 통해 널리 퍼짐으로써 젊은 세대 간에 새로운 공감대나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부작용으로 결혼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차원의 저출산 고민이 그 시작점에도 들어서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가족의 붕괴이며 해체 과정이죠. 2018년 이혼은 10만 8,700건으로 2017년에 10만 6천 건보다 2.5% 증가했죠. 반면 2018년에 혼인 건수는 25만 7,600건으로 2017년보다 2.6% 감소했으니 결국 가족이라는 집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찌저찌 결혼에 이르더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서로가 많은 타격을 입게 마련입니다. 자녀 없이 이혼을 하면 이번에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고 자녀가 있는데도 이혼을 한다면 아이가 부모의 이혼을 겪으면서 부모 세대와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해야 하는 세대가 되어 사회는 이러한 현상을 보듬을 준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가장 많은 이혼 사유로 성격 차이가 올라가 있는데요. 합의 이혼의 내용을 구구절절 구분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 뭉뚱그려 단순 성격 차이라고 할 테니
이는 실질적인 원인 파악을 하기에는 설득력을 가진 항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기에 동그라미를 친 배우자의 부정과 외도의 구분도 명확하지 않고 말이죠. 제가 보기에는 같은 카테고리인데 말입니다. 이들 통계청의 자료는 가족 내부의 문제에 대해 원인을 해석할 만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도 없을 텐데요.